오늘은 드디어 파츠를 제거하는 우리 15번, 16번 비트를 소개시키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게 제가 출장 때문에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제가 녹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제 음성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방송에 하는 것 똑같이 15번, 16번 설명은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비트 설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번, 16번 용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5번, 16번 용도는 파츠를 제거할 때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비트입니다. 파츠를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좁은 면적을 어떤 거를 제거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5번, 16번 있고요. 15번, 16번, 또 16번은 16-2번이라고 해서 왼손잡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좁은 면적을 할 수 있는, 좁은 면적에 하는 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파츠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좁은 부위라고 하면 뭐 티눈이라던가 또 발 각질 중에서 이렇게 세로로 생긴 뭐 각질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데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써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은 딱 그거예요. 파츠 정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14번, 15번 설명할 때 15번을 어디다 사용을 했었냐면 발톱에 라인을 따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떼낼 때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정리를 할 때 15번, 16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오늘은 파츠 정리에다가 여러분들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요. 우리 회사 아발리코에서 나오는 비트들 중에서 다시 2번이라고 붙은 비트들이 있어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비트들이 있거든요. 쭉쭉쭉. 자, 쭉쭉. 또 하나 있는데 얘는 뚜껑이 어디 간지 없네요. 요거는 10-2번인데요. 이렇게 2번이 붙은 비트들은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편하시고 주문하실 때 편하시라고 왜 이러는 거죠? 편하시라고 저희가 다시 2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비트들만 다시 2번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트의 종류가 있는데 요 비트들만 2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16-2번, 제가 오늘은 15번, 16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특별히 15번을 제외한 16번 같은 경우에는 16-2번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는 구비를 하셔야 되는 비트 중에 하나다. 설명 잘 들어보면 없으면 다 안 될 것 같아. 없으면 다 안 될 것 같아. 당연하죠. 필요하니까 제가 수입했죠. 저희가 수입을 할 때요. 비트가 지금 한국에 수입된 건 이 정도죠. 근데 독일은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추린 거란 말이에요. 왜 추렸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추렸죠. 근데 중요도가 사실 더 많은 빈도수,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끼리 제가 중요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있으면 좋죠.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것과 있으면 좋은 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요 다시 2번 붙은 거는 그냥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16번의 소재 또 설명드릴게요. 15번, 16번의 소재는 텅스텐 카바이드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에는 3가지 코팅이 있어요. 레인보우 코팅, 레인보우 코팅. 요런 거를 레인보우 코팅이라고 해요. 왜 레인보우인지는 그냥 봐오면 알겠죠? 그 다음에 롱 라이프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롱 라이프. 블루로 되어 있죠? 롱 라이프 코팅.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코팅. 이렇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코팅. 이렇게 3가지의 코팅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15번, 16번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의 그대로 텅스텐 카바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텅스텐 카바이드는 초경합금이라고 해서 합금 중에서 가장 단단한 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실 때 생각보다 빨리 마모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가격은 밑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트 한 개 사면 이걸 얼마나 쓸 수 있나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비트 한 개 사면 얼마나 쓸까요? 얼마 쓸까요? 1년? 그냥 떼이 잡는 거잖아요. 그죠? 떼이 잡는. 쓰는 빈도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여러분들의 젤의 상태나 그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파츠를 매일매일 제거한다고 봤을 때 매일매일 몇 개씩 제거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부딪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츠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부딪히면서 작업을 하는가, 바로 젤만 작업하는 하는가, 그 관리 방법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거를 얼마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럼 언제 이거를 체인지를 해야 되냐? 사용하다 보면 이게 뭔가 미끈덩거리거나 막 이럴 때 생겨요. 자, 그럴 때 보관해뒀던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스페어 비트, 그러니까 스페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 비트죠. 동일한 비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렸어. 또는 뭐 이게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거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같이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그때 기존에 내가 쓰던 거와 새로 끄집어내서 새 거를 썼을 때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체인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어디다 두냐? 왜 이게 되게 뭐가 좀 잘 붙어가 잘 안 될 때 막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또 이런 거 안 부러지면 되게 버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관해 놓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비트 보관하는 케이스 따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용하는 비트 그 케이스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트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수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파츠를 이 비트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파츠를 정리하는 비트의 종류가 회사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게 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닌데요. 요거 비슷하게 생긴 비트들을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비트, 물론 다이아몬드는 아니죠. 이게 세공이 되어 있는 비트인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쑤시는 거죠. 쑤셔넣어 이렇게 쭉. 그러면 얘 보면 끝쪽은 좁고 점점 들어갈수록 뒤쪽이 넓잖아요. 네, 넓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파지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비트는 볼 사이즈가 동일해요. 지금 굉장히 조그만하거든요. 동일해요. 얘를 똑같이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넣는데 얘를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굴려주시면 돼요. 저희도 이렇게 생긴 비트가 있거든요. 독일에 있어요. 근데 제가 파츠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손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고객의 손에 또는 발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작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관리를 할 때는 이게 구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을 쓰더라도 동일하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구 형태, 이게 구잖아요. 이게 구잖아요. 그죠? 네, 둥근 형태, 어떠한 방향을 써도 닿이는 면적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손상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비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비트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차이점 설명드릴게요.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거칠기는 매우 거칠고요. 거칠기는 매우 거친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얘보다 한참은 더 커요. 보시면. 네, 한참은 더 커요. 거칠기가 매우 커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있을 때는 이 큰 걸로 거친 걸로 쫙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안쪽에 들어가야 될 때는 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됩니다. 16번을. 그래서 15번, 16번은 파츠 제거를 할 때 둘이 짝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학생이고 이 비트를 다 많이 보유하기가 좀 경제적 사정으로 어렵다. 선생님, 나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뭘 추천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볼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저는 16번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안쪽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이거고요. 얘는 여기를 다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꼭 하나만 난 사겠다 하면 저는 16번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16-2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번. 웬만하면 두 개 있으신 게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하신다면 16번을 추천드린다.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를 꽂고, 자, 요거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할게요. 보통 보시면 그 파츠를 붙일 때 떨어지는 컴플레인 때문에 되게 떨어지지 않도록 되게 꽉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꽉 잡아 놓으니까 파츠가 안 떨어져도 굉장히 좋은데 때로 오시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진짜 파츠 떼는 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 많이 감싸기 때문에 많이 감싸 있는 거 위주로 먼저 까주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아세톤을 올려가지고 녹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많이 붙어 있는 거 두꺼운 것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그러고는 얘를 얹어서 나머지 이제 니퍼 같은 걸로 뜯어내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왜 이렇게 손톱은 둥글게 생겼는데 파츠 자체가 왜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붙이시게 되면 옆쪽에 굉장히 많이 붙여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트가 이 비트다. 15번 비트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일단은 큰 거, 그 사이드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RPM은요, 저는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5,000 이상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 잘 보이게 하려고요. 흡진기를 옆에다 뒀어요. 이쪽에다 두고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손이 이렇게 있으면 막 돌리고 이렇게 잘 하진 못하지만 저는 지금 그 팁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화면을 조금 더 키울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거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밑에다 관계는 없는데 붙일 때 파츠를 붙이는 그 접착제는 좀 딱딱한 게 좋으세요. 젤이면. 네, 뭐 움직이는 텐션이 좋은 것들은 얘네들이 우리가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으면 얘네가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좀 딱딱한 걸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사용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돌려서 자, 이런 것들은 막니퍼 같은 걸로도 막 뜯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뗄까?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두껍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벌써 한 개 나가리. 제가 검정을 해놓은 거는 바탕에 손톱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보고 막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아무리 그거지만 저기 인조 손톱이지만 비트를 사용해서 하다 보면요, 얘네가 진동이 있어요. 자꾸 부딪히면. 그래서 좀 더 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했어요. 두꺼운 것만 일단은 손톱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걸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을 딱 봤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2분 정도가 안 걸린 것 같기는 해요. 요 정도 하고요. 자, 이때 얘를 바닥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굴 파듯이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닥 쪽으로 얘를 내리게 되면 손톱에 구멍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뒤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이 스톤 부분하고 이 비트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손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비트를 체인지를 해요. 몇 번으로? 네, 16번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할 점 또 하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붙일 때 글루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츠 글루. 파츠 글루를 하시게 되면요, 이 비트에 그 파츠 글루가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글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플라스틱이 열을 받게 되잖아요. 얘가 계속 갈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열이 나게 되니까 여기에 파츠 글루가 막 엉켜가지고 접착제 본드가 붙여진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갈려요. 갈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스톱하고 얘를 막니뽀로 살짝 떼내고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뭔가 여기에 뭐가 막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느낌, 가루가 아니라 뭐가 둘둘 말려있는 느낌이 낸다 싶으면 스톱하시고 떼내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데는 만약에 아까 안 들어갔던 건데요. 얘는 누르잖아요. 안쪽까지 쑥 다 들어가요. 보세요. 뭐임? 놀래라. 깜짝이야. 이렇게 쑥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쑥 다 들어가요. 굉장히 작아요. 마이크로 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좁은 부분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얘를 사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얘는 손톱 표면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아주 거친 것보다 살짝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처까지 들어갈게요. 여기도 안쪽에 넣는데 보시면요. 쑥. 이게 하다 보면 약간 코딱지 파는 것 같은 그런 희열감이 살짝 있어요. 네. 방송에서 들어온 거 얘기 금신가? 자, 요렇게 하고요. 얼마나 됐나 안 됐나 여기 사이에 요런 데가 다 정리가 돼줘야지 막니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구멍 났어요. 보이시나? 여기 구멍 난 거? 쑥, 예, 구멍 났어요. 구멍 나고, 구멍하고 같이 옆으로 사이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진짜 구멍만 좁혀지면 되거든. 그러면 떼기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큐링 타임을 조금 더 짧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는 요 끝부분에 요런 데만 이렇게 살짝 누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큐링이 덜 돼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도 옆부분에 잡으면 떨어지고요. 좁은 부위를 잡는 거, 왜냐면 넓은 부위를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막니퍼 가지고 옆에 좁은 부위를 잡으면 얘가 떨어지고요. 얘도 넓은 부위 말고 좁은 부위를 이용해서 여기를 잡으면 얘가 떨어지고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그냥 무적이에요. 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끝났고, 자, 요런 상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아까는 굉장히 다양한 걸 넣어놨는데 요런 것도 많이 하세요. 자, 아까는 큰 거 작은 거 막 섞어가지고 해놨었고, 요거는 V컷으로 되어 있는 파츠예요. 이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볍게 딱 손톱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 상황이라면 보통 이렇게 작은 손톱 요런 데도 하나씩은 붙일 수 있는, 요런 데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비트니까, 파츠니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경우도요, 이거 없이 한번 해볼까? 네. 이번에는 요거 하고 V컷은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넓단 말이에요. 옆부분이. 그래서 요런 데는 먼저 이걸로 정리를 해주고요. 하나. 왜냐면 안쪽에 엄청 들어가 있거든. 파츠 글루나 뭐 젤 같은 게 고정할 수 있는 젤이 안에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정리하고 여기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엄청 그렇게 해놓죠. 지금 보시면 제가 검정색을 발라놓은 이유가 있어요. 밑에가 손상되지 않게끔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검정색을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16번 비트 체인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시 이걸 썼잖아요. 이 V컷에서는. 그래서 딱 하나만 산다면 16번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자, 이제 16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팁을 옆으로. 고객의 손이 있어요. 고객의 손, 고객의 손. 네, 고객의 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의 여기를 건드릴 일이 없어요. 자, 위에부터 먼저 꾹 눌러볼게요. 했어요. 구멍 뻥 났죠? 네, 이쪽도 할게요. 이때 바닥 쪽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얗게 감기는 거 보이시죠? 오, 뚫혔다. 중간에 벌써 만났어요.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사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힌 거예요. 보이시나? 여기가 저쪽하고 뚫혔던 거예요. 얘가 박혀져 있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뚫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뚫힌 김에. 이렇게 뚫히는 거고요. 이쪽도 자, 이게 구멍을 이게 막 넓힐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만약 넓히고 싶으면 본인이 돌리면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쭉 그냥 한 방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고요. 뭐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을 건드려서 제껴주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보이는 이 전체를 다 갈아내는 건 아니에요. 구멍만 해주면 얘네가 파츠 글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되면 밑에만 딱 건드려 주잖아요. 이렇게 건드려 주면 얘네도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얇게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파츠 글루를 사용해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V컷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지금 그거 하는 것 같다. 그 도장 깨기 하는 것 같아.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아름다운. 저는 이거 풀스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작업을 한 거예요. 풀스톤. 손톱이 작은 분들은 풀스톤이지 뭐. 여기 이렇게 하면 풀스톤이잖아요. 그래서 풀스톤을 했을 경우에 하는 방법 여러분들 할게요. 자, 이때는 여러분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면인 보통 스톤이나 이런 아트젤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바로 붙였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필요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렇게 큰 사이즈가 필요 없고요. 이 작은 사이즈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이때 이런 막리퍼로 얘를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로 뜯어낼 수 있을 정도였으면 평소에도 사용하다가 생활 속에서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작은 거 빼고요. 큰 거 위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큰 거 위주. 그럼 작은 거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니퍼로만 또 걷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RPM은 동일하게 저는 한 17 이상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거 주변을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보다 풀스톤 하면서 여러분 비트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스페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큰 거 주변으로 돌려줄 거예요. 큰 거 몇 개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진짜 거저먹기거든. 요 구멍 뽕뽕 보이시죠? 구멍 뽕뽕.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털어가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안전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더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루가 있는데 그냥 구멍 뽕뽕 나는 거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구멍이 났었어요. 아까 큰 거 있던 자리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요 큰 거 있잖아요. 큰 거를 뒤에를 이걸 풀어야 돼요. 뒤에 조인트 부분을 딱 풀고 얘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살짝 비틀면서 누르면 얘가 떨어져요. 이렇게. 큰 거가. 여기도 밑에 이렇게 잡고 살짝 비틀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얘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마저도요. 이마저도 이 정도 큰 거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오프비트로 그냥 정리해버리면 얘 그냥 다 튀겨 나가거든요. 오프비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 최애하는 비트가 74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거 어떻게 정리되는가, 뭐 오늘 15, 16번이긴 하지만 요렇게 남은 거는 안 해도 된다, 특별히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보이세요? 이렇게 큰 것만 하시고요. 작은 거는 이런 거 할 때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튀겨져 나갑니다. 이런 작은 거는. 안 튀겨 나가는 거는 진짜 잘 붙인 거야. 진짜 잘 붙인 거야. 얘는 약간의 힘을, 니퍼 안 쓰고 오프하는 건 없거든. 이렇게 니퍼, 막니퍼 써가지고 제거는 해주시기 좋아요. 뭐야, 얘는 안에 매몰돼 있나?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하나 남았거든. 그죠? 여기 하나 남았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치면요. 옆에 거 치면 같이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오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아, 얘 남았네. 얘도 쳐서 없앴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톤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프 작업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톤부터 먼저, 열 손가락이 다 스톤은 아니잖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있다 싶으면 네, 먼저 스톤부터 제거하고 이렇게 오프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에서 작은 거는 굳이 뭐 여러분들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실제로 일은 얘네가 다 한 거예요. 얘네가.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장 깨기 했다. 자, 지금 보시면 흔적. 자, 보시면 요게 15번, 요게 16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5번, 16번, 15번, 16번. 15번은 파츠 큰 사이즈 주변에 많이 둘러져 있는 그냥 대량 둘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셋에 사이사이에 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니퍼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얘로 작업할 수가 있는데 얘 생각보다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이걸로 그냥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쫙 깔려가 들어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꾹 누르면은 바디에 닿이겠지만 그 높이가 있잖아요. 파츠 같은 높이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끼손가락 힘 하나 딱 주고 그리고 꾹 눌러주면 뻥 뚫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거기서 스톱 하시고 양쪽에 돌려가면서 이쪽 돌려가면서 그 구멍이 있는 부분을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평면 위에 큰 파츠가 붙어 있다 하실 때는 그 원과 원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구멍 뚫듯이 꽁꽁꽁 누르면서 지나가고 그 테두리 다 돌렸을 거니까 그 테두리를 이걸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쭉 해주고 니퍼로 딱딱 떼주시고 큰 거를 떼주시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주 가볍게 작업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반드시 제거를 할 땐 둘 다 있어야겠지만 있어야지 편해요. 근데 난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제가 16번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16번은 16-2번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네일샵을 하시면서 젤 오프를 하기 전에 있는 파츠나 액세서리를 제거를 할 때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오늘 녹화 방송인 점 제가 아까 먼저 밝혔고요. 그래서 대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오늘 요 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